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동맹국들을 향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부유한 나라를 지켜주고 있지만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만찬 연설에서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을 언급했습니다. And we defend countries that are immensely wealthy and they don't help us out. They don't pay us for almost anything.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합니다. And we're talking to those countries. They're our friends, they're our allies. Sometimes our allies treat us worse than anybody els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미국을 가장 이용하는 게 동맹이라고 했고 지난달 13일 연설에서도 동맹들이 적보다 우리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대선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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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You gotta p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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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President, Mr. Prime Minister, you gotta pay. You gotta pay. And the answer is, but nobody has ever asked us to do that before. I said, that's why I'm different. That's why I'm different. I'm asking you to go. JTBC 구혜진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조만간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일주일 뒤쯤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거기에 일본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까지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건 많은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 보입니다. 강인식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은 이달 말쯤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3박 5일간 미국을 찾는데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먼저 열리는 정상회담이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상 대표로 기획재정부 간부 출신을 후보군에 올려놨습니다. 1991년부터 한미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로 10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그간 협상 대표는 모두 국방부와 외교부 출신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선이 숫자 계산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지난달 청와대가 미군 기지 조기 이전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분담금 외에도 우리가 토지와 인력 등 막대한 돈을 투입해왔음을 미국 측에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분담금뿐 아니라 북미 비핵화 협상,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합니다. JTBC 강인식입니다. 미국이 북한 해킹 그룹 3곳을 지목해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 산하에서 온갖 사이버 공격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분위기 속에 이런 조치가 나온 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우선 지목한 곳은 라자루스로 불리는 해킹 그룹입니다. 라자루스의 하브그룹이라는 블루노로프와 안다리엘 두 곳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악성 코드를 퍼뜨리고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서 현금을 탈취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모두 북한 정찰총국 아래에 놓였다는 게 미국 설명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해킹 조직이 2017년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 5곳에서만 5억 7천만 달러 넘게 돈을 빼갔을 것으로도 추정했습니다. 그 목적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번 조치가 기존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벌칙이 아니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최근 북한 군수공업부 간부나 대만인을 제재하던 때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내외부에 알리면서도 그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공개한 문서엔 북한 해킹 그룹 실체가 꽤 자세히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실체는 뭔지, 또 미국이 하필 지금 이런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또 뭔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조금 전 임종주 기자가 간단히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미국이 제재한 해킹 그룹 3곳이 어딘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좀 됐던 곳들입니다. 네. 라자루스 그룹, 그리고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이렇게 3곳으로 모두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라자루스 그룹의 경우 2017년 그 전 세계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던 워너크라이 사건 배후로 지목됐던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최소 150개국에서 이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 그러니까 랜섬이라는 단어 뜻처럼 해킹을 해서 이 사용자로부터 일종의 몸값을 받아내는 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파장이 컸습니다. 이 해킹 사건 때문에요. 당시 이 영국에서는 중환자와 그리고 응급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의 의료 행위가 일부 마비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바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의 감염창입니다. 이 컴퓨터가 감염이 되면 시스템이 잠기거나 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 못하도록 만든 뒤에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만 다시 정상 작동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실제 미국이 이 사건에 연루된 북한 해커를 재판에 넘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례적으로 좀 신원도 공개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 이 미국 FBI 홈페이지에 있던 건데요. 지난해 9월이었죠. 이 미국 FBI는 워너크라이 공격 배후로 라자루스 소속의 해커 박진혁을 기소했습니다. 예. 이 라자루스 그룹은 이에 앞서서 2016년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해서 8,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가량을 빼간 배우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4년이죠. 김정은 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했던 영화 더 인터뷰를 만든 이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걸로도 지목이 된 바 있습니다. 예, 나머지 두 곳은 그 라자루스 그룹 하부 해킹 업체 그룹이죠. 우리 군도 노렸었다고요. 네, 우선 이 블루노로프부터 소개를 드리면 주로 해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킹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2016년 라자루스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에 함께 가담한 걸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다리엘의 경우에는요, 한국 군을 상대로 한 해킹을 하기도 했는데요. 2016년 한국 국방장관 집무실의 개인 컴퓨터 그리고 국방부 인트라넷을 해킹해서 군사작전 정보를 빼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좀 궁금한 건 발생한 거는 뭐 2016년, 2017년 이때인데 사실 요즘은 좀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런 시점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경고로 보일 수 있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대해서 이런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강경한 기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들도요, 그동안 북미 협상과는 별개로 이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대북 제재 발표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협상을 앞두고 의회 등 미국 내부 여론을 의식해서 북한에 대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이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준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